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학생들. 오늘도 미술 수업을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고전주의 미술까지 배웠었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학생들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신고전주의 미술은 우리가 이전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 그리고 르네상스의 미술과 조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슷한 점이 첫째는 사실적인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형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명암, 질감, 양감 등을 토대로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처럼 완벽한 비래미, 구도 이런 것들이 되게 깔끔하고 선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엄격하고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고전주의 키워드는 윤곽선, 엄격하다, 형태가 주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제는 고전적인 주제예요. 마라의 죽음과 같이 또 나폴레옹 대관식 같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주제로 해서 작품이 그려졌어요. 그럼 우리가 신고전주의 작품을 보면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다비드의 작품이에요. 다비드의 작품인데 호라티우스 형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버지 앞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그런 고전적인 주제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복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면 뒤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건축물이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전적이다, 고대의 특성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려진 것이 신고전주의가 이러한 고대에 관심이 있어서 배경으로서 이렇게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수업 시간에 이러한 신발 같은 경우나 의상들도 로마 시대의 그러한 의복들의 특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신고전주의 미술로, 낭만주의 미술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가 사실적인 표현을 토대로 그림인지 사진인지 실제인지 모호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진 그림이다 라고 본다면 낭만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야생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동세도 격렬하고 장면도 조금 더 극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 특징을 보자면 거친 붓터치가 잘 나타난다라고 보여져요. 자, 우리가 작품을 토대로 낭만주의 작품을 한번 볼게요. 낭만주의 작가는 제리코 들라크루아 이렇게 두 명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리코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을 봤었죠. 그죠? 이 작품을 토대로 낭만주의의 작품의 특성인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었어요. 그러면 낭만주의가 신고전주의랑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인물화를 통해서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편자 대장장이를 위한 간판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대장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뒤에 말이 있고요. 이런 표현을 했구나라는 걸 일단 보고, 자, 신고전주의의 인물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신고전주의의 앵그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자, 어때요? 자, 어떤가요?
비교가 좀 될까요? 자, 신고전주의는 선적이고 윤곽선 이런 것들이 깔끔해요. 엄격한 형태를 추구해요. 비례와 균형을 굉장하게 잘 묘사되는 것이 이 작가들의 이 신고전주의를 표현하는 작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확대해서 봐도 붓자국이 일절 나오지 않고 매끈해요. 우리가 드레스의 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작가의 붓터치 질감은 작품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옷의 이러한 질감이라든지 또 금박의 표현, 이러한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의 질감, 그 다음에 금속, 레이스 굉장히 사실적이에요.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우리 낭만주의 작품 볼까요? 낭만주의 작품은 붓터치가 나타나요. 작가가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 다 질감으로써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꼼꼼하고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하는 게 아니라 턱턱 올려놓으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했듯이 거친 붓터치가 나타나요. 낭만주의는. 그렇지만 신고전주의는 선의 특징, 엄격한 형태, 그래서 붓자국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신고전주의는 붓자국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주제에 있어서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런 터번을 두르고 있어요. 그죠? 약간 낭만주의는 이국적이고 조금 정서를 추구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정서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보면,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조난자예요. 자,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의 더미들이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이곳은 실내인 것 같은데 어디 땅굴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져요.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신적이고 마음의 정서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신고전주의 작품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전설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표현했다거나 아니면 여성적인 인물을 자세하게 표현해서 그렸다던가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는 이렇게 표현 방식이라든지 주제로서 나타나는 것이 두 개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미술을 보고 낭만주의자들이 이후에 나타나서 이전에 있는 고전적인 내용, 그 다음에 사실적인 표현을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의 감정을 표출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주요한 특징은 붓자국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고 아주 꼼꼼하고 섬세하게 표현한 신고전주의에 비해서 낭만주의는 거친 붓터치가 나타나서 작가의 표현성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비교하는 이 수업을 했고요. 다음 교시에는 사실